보약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보약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보약을 잘못 먹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과 정신 노동, 즉 수험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기억력을 정진시켜야 될 보약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보약 대신에 음식물로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보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 보약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째, 기운을 올려주는 보약, 보통 보기약이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인삼이라든지 십전대보탕 같은 거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삼계탕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력 소모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또는 빈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혈을 도우는 보혈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보약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산후에 많이 쓰이는 사몰탕을 위주로 여자분들한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약들이 되겠고요. 애들 같은 경우도 칼슘이라든지 성장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그런 약재들이 보혈지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음약류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내의 어떤 음적인 기운을 돋보다 주는 건데 천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몸이 또 많이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서 마른다든지 입이 자꾸 건조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그리고 어떤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져줄 때 뼈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육미지향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물탕도 보험지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양지제인데요. 보양지제는 보통 양기가 떨어졌다 주로 어떤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어떤 힘, 어떤 선천적인 어떤 기운 이런 거를 보양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팔미지황탕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약이라는 거는 자기 몸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성격도 틀리고 체질도 다 틀리는데 크게 약간 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많이 예민하고 소화도 조금 잘 안 되고 알러지 질환들이 좀 많고 스트레스에 좀 민감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써야 되는 그러한 보약이 있고요. 또 활동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스트레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성격이 좀 급하고 열이 좀 많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쳐서 좀 쉬고 싶은 이런 분들이 쓰는 보약이 있는데요. 이 2가지 경우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뒤바꿔 쓰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써야 되는 보약, 또 정신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 쓰는 보약이 좀 틀리는데요. 그 부분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약을 잘못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많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이 무거운 이런 분들은 대사를 좀 활발하게 시켜주고 어떤 액티브한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기운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보약의 4가지 중에 보혈이나 보험지제가 조금 들어가는 건 관계는 없지만은 이런 분들한테 더 채워 넣어준다, 더 이렇게 영양분을 더 보충을 해준다 이러면 안 그래도 있는 것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대사가 안 돼 가지고 각종 결린다든지 신경통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물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진액을 채워 넣어준다 이러면은 더 혈액순환이 더 안 될 수밖에 없고, 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순환 기능이 더 나빠지고, CO2라든지 O2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노폐물 대사가 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더 살만 찌게 되고, 몸이 더 비대해지면서 혈액순환도 더 안 되게 되고, 각종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반대로 이렇게 막 활동적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꾸 진액을 채워 넣어주고, 군인으로 치면은 어떤 병참 이런 게 필요로 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막 나가서 적하고 싸우려면은 자꾸 총알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어떤 식품 공급을, 전략물자를 잘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인체에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분한테,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많이 예민해서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쓰는 뭐 보기약,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지 이런 걸 써버리면, 안 그래도 일을 많이 해서 피로해서 좀 쉬어줘야 되고, 이렇게 릴렉스 해줘야 되고, 체내 노폐물 제거도 좀 빨리 하고, 빨리 이렇게 혈액을, 신선한 혈액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태에서 자꾸 더 일을 하라고 시켜버리면 체력이 더 고갈이 되고, 일찍 체력 소모가 되어서 빨리 노쇠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열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뭐 더 인삼이라든지 이런 걸 써버리면 체내에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을 더 조장시키게 되고, 또 입도 더 마르게 되고, 체내 모든 진액 부분들, 이런 부분을 더 말려버리니까 각종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약하게 될 분들은, 특히 하체에 여러 가지 힘이 또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영양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도 고단백을 좀 섭취를 해도 자꾸 운동을 하고 활용을 하니까 체내에 이렇게 나쁘게 축적이 되는 경향이 좀 드물겠죠. 그런 경우는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혈이라든지 보험, 이렇게 자꾸 체내에 이제 각종 영양분을 채워 넣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몸이 이제 유지도 되고 체력 소모도 좀 덜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수험생이라든지 이렇게 기억력을 정진시켜줘야 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래야지, 너무 또 이렇게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 또 너무 보혈지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는 또 안 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체력이 또 떨어져 있는 수험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혈보험도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조금 이렇게 진맥을 좀 할 줄 알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데, 또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 막 열이 많고 활동적이고 체내 수분이 좀 모자라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50%가 좀 안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각종 식자재라든지 식생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류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 각종 채소류라든지 각종 우리 몸을 이렇게 채워 넣어주는 음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없어서 이렇게 못 먹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해서 이렇게 몸을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일을 시키게 그렇게 뭐 주변에서 뭐 인삼이 좋더라, 홍삼이 좋더라 해서 그런 거를 먹어버리면 머리털만 더 희지게 되고 체력 소모만 더 되게 되고 입만 마르게 되고 관절만 더 손상이 가고 자꾸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체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일을 해서 좀 쉬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 보약은 오히려 몸을 더 해롭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한방약재로서는 뭐 쌍화탕이라든지 또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푹 쉰다든지 맑고 깨끗한 채소라든지 뭐 돼지고기 종류 뭐 이렇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좀 피로가 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는 없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쌍화탕이라든지 피로 회복을 위주로 하는 게 위주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비염을 달고 있다. 비염이 있으면 몸이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몸도 항상 좀 짜증도 나고 콧물도 찡찡하고 그러는데 그 뭐 인삼 녹용 아니라 어떤 보약이라도 몸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비염을 먼저 치료를 하는 그러한 약재를 같이 가미를 하면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공부하는 데라든지 생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보약의 개념 중에서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득대고 뭐 인삼 녹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쓰는 경우는 크게 효과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띵하고 비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비염을 치료를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이렇게 보약이 들어가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임상 경험으로는 최근에 동생분이 임용고시를 치려고 하는데 상당히 몸이 무겁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비염도 있고 몸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썼는데 아마 합격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제 자기 오빠 되는 분이 또 이제 시험을 친다고 지난번에 딸이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이래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머리에 좋다는 뭐 총명탕 당연히 들어가죠. 총명탕 여러분들 그 어떤 재료가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뭐 백복신, 뭐 원지, 석창포 이렇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머리를 맑게 해주고 건망증이라든지 기억력을 정진시킨다고 우리 한방에서 알려져 있는 약재인데요. 이 약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 약재 자체가 전부 다 이 담을 좀 이렇게 치는 약재입니다. 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대사가 되지 않는 뭐 이렇게 뭐 찌꺼기 뭐 콧물이라든 이런 것도 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뿌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개처럼 머리가 맑지 않고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담이 형성한다고 보고 뭐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10가지 병 중에 9개는 담이 다 관계된다. 이래서 10병 9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뿌연 머리, 그러니까 맑지 않은 그런 상태를 다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그러한 거담지제가 들어있는 것이 총명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음식으로 하려면은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고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려면 약간 매운 듯한 음식이 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대사도 잘 되게 해주고 담도 좀 없애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도 좀 아프고 이러면 목욕을 해서 땀을 약간 빼시든지 아니면 좀 매운 듯한 음식 그리고 좀 달달한 음식도 해당이 되는데 달달한 건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총명탕의 어떤 거담 효과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고 이런 경우는 수험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명탕 그 한 몇 가지 약재만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뭐 비염이 있다든지 또는 피로가 좀 많이 있다든지를 하면 각각 맞춰서 조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이라든지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게 더 훨씬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약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숙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모든 이 몸에서 좀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자정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충분히 자고 좀 매운 음식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조금 뺀다든지 활발하게 해서 대사를 조금 시켜주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는 너무 가로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쉬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맑고 깨끗한 채소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빨리빨리 영양 공급을 좀 해서 인삼같이 더 일을 시키는 이런 약재를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해주고 이러하면 다시 우리 몸이 보정작용이 돼서 이 자정작용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다시 리플레시하게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